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강풍으로 하루 연기. 네. 원래 내일 예정이었죠. 네. 자, 강풍 안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안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리호 전체 로켓 길이를 보면 47m나 됩니다. 네. 이게 이제 4단계예요. 처음에 완전 조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고 세워서 그다음에 이제 이 발사를 위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발사하게 되는 건데 발사는 시간 예약으로 그냥 자동 발사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되면 발사되는 거예요. 네. 그 전 단계가 중요한데 지금 이것을 기립하는데 이동하고 기립하는데 바람의 영향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초속 한 15m까지 바람이 불었는데 요게 지금 딱 기준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립할 때 기립하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걸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평균 초속이 한 15m면은 네. 조금 위험하다. 최대 한 21m까지 초속 21m. 근데 지금 강풍이 현재 불고 있어서 안전 점검을 위해서 하루 정도 미룬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목요일에는 발사가 가능할까요, 그럼? 네, 일단은 이제 내일 바람이 잦아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빌리컬 타워라고 해서 우리가 발사대라고 부릅니다. 그거 한 40m 정도 됩니다. 47m의 로켓을 세우고 여기 이제 전력과 추진체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조립이 끝나고 이동을 해서 세우는 과정에 바람이 내일 잦아든다면 사실은 발사 당일에는 강우가 있어도 발사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일의 바람, 이 기상 상황이 제일 중요하게 좌우될 것 같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사건건이 끝난 후에 5시 반부터 아마 비행시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자, 세계 증시 검은 월요일. 네. 증시 오늘 아주 어려웠어요. 오늘 어려웠고요. 어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는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다 블랙 먼데이. 이것은 이제 미국 증시발로 전 세계가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어려웠지만, 근데 어제는 2,500선을 이제 코스피가 간신히 지켰는데 오늘 개장하자마자 2,400대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안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기에 끝날 이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블랙 먼데이를 시작으로 적어도 이번 주 내내 악재가 이어질 것 같고 이 증시의 이제 불황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걱정이 돼서 이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본시장 증시만 있는 게 아니라 환율도 있잖아요. 환율도 외환시장? 있죠,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1,300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미 1,295원을 넘긴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율 문제가 있고 지금 또 고물가가 있고 지금 일단은 이 금리는 높아져야 되는데 핵심적인 악재가 오늘 밤에 또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FOMC가 14일, 15일 넘어가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리면 내일 아마 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어제 블랙 먼데이에 선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지난번에 빅스텝이었고 오늘은 FOMC가 자이언트 스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어느 정도나 올리느냐, 연내 또 어느 정도 올릴 이 개연성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내일 증시도 암울한 상황입니다. 네. 자, 물가의 영향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우리 정부 대응도 좀 살펴봐야죠. 우리 정부 대응은 지금 이제 일단은 오늘 FOMC가 열리고 나면 이제 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는지를 보고 거시경제 대응 이제 팀이 가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거시경제가 움직일 텐데 문제는 우리도 금리를 따라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의 이제 대응이 또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백약이 무효하다. 전 세계 증시가 유럽 증시도 떨어지고 유럽 금리도 7월에 올리고 9월에 또 올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아시아 증시도 다 뭐 중국, 일본 뭐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대응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매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뭐 환율에 대한 가능한 통제 그리고 이제 이 주식시장을 좀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이런 정도 외에는 조금 정부의 정책이 나올 걸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자, 작년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해가면서 굉장히 투자 열풍이 있었는데 좀 걱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가 안정,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 문제인데 지금 경제가 가장 큰 위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에도 도스태핑에서 지금 다른 거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이미 태풍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 이야기는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공급 사이드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문제는 이제 선제적이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이미 지금 일은 벌어져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고물가와 함께 인플레이션 위험, 아까 말씀하셨던
이 증시 관련 문제들이 다 복합돼서 지금 일부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접어든 것 같다라고 이제 예고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인 물가 대응 조치를 어떻게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자, 오늘 출근길에 내놓은 발언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가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급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유류세 인하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추가 인하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유류세 통상 한 20% 정도를 이제 깎는 정도 정부가 조치를 취했는데 그 최대 선이 30%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미 30%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려면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국회 마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해외의 이제 이 경제 기구들에서는 유류세 인하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런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대응 조치들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죠. 비상경제 TF가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FOMC 이후에는 내일 당장 거시금융 대응에 대한 또 이제 협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물가를 최대한 통제하고 안정하기 위한 그다음에 관세 조치는 지금 다 가능한 한 수입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들이 있을지는 정부의 이제 이 어떤 검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을 봐야 되겠네요. 네. 새 정부 출범 이제 한 달 간 넘었는데 경제 상황 아주 어렵게 어렵습니다. 흘러갑니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자, 강력 경고. 그런데 대화는 열려 있다. 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 있고요. 워싱턴에서 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이제 외교 수장들의 회의가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제 아젠다 역시 대북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추정이 뭐 한미 당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결국은 강력한 억지를 할 것이고 이것을 위한 협상팀을 한미 간의 협상 그룹을 출범시키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강공으로 가지 말고 대화에 응하라는데 바로 얼마 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대강을 또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당분간은 이 북미 간에 또 이제 남북 간에 대화 채널이 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직도 미지수로 남네요. 네. 대화하자가 구두선만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만한 뭔가 조치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